최근에 지인들이 몇 분 전화를 해서 이렇게 물어봐요. 서울 집값이 왜 다시 상승하냐? 지난주에는 경제 전문가 몇 분하고 저녁 식사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도 똑같은 질문이 나왔어요. 작년 9.13 조치 통해서 대출 틀어 막았죠. 다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 아예 금지시켰어요. 매우 강력한 금융 규제를 시행을 했어요. 그랬으니까 매물이 나오고 서울 집값이 하락을 해야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다시 상승한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현금 가진 사람은 집 살 수 있지만 그렇게 돈 많이 가진 사람이 많지 않을 거 아니냐라는 거죠.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지난 6년간 서울 집값 투기가 매우 뜨거웠죠. 그 투기 수단이 두 가지였잖아요. 하나는 대출 받아서 주택 매입하기. 이거는 이제 9.13 조치로 막혔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또 다른 투기 수단이 갭 투자였죠. 전세 끼고 주택 투자하는 거. 이것도 위험한 투자 행위니까 투기 심리가 뜨거울 때 성행을 해요. 근데 최근에 보면 시장 상황이 투기가 쌩쌩하게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갭 투자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강남 아파트 전세 가격 상승한다 이런 뉴스 나오는 걸 보면 최근 서울 집값 다시 상승하는데 이 갭 투자 영향이 상당히 클 거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 갭 투자 위에 서울 집값 결정하는 이 주택 시장의 어떤 근본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서울 주택 시장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현금 보유한 사람이 아주 많다. 그 사람들이 집 사서 오른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 정도로 서울 집값이 오를 정도로 서울 주택시장 규모가 작진 않잖아요. 그러면 어떤 요인이냐? 이 경제의 기본으로 돌아가 보자고요. 경제학에서 기본 중에 기본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 다 아시잖아요. 수요와 공급이 가격을 결정한다. 가격이 오르는 것은 수요가 공급보다 많기 때문이다. 라는 게 이제 다 아시는 상식인데 서울 주택시장도 수요와 공급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서울 주택시장의 수요와 공급,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들, 통계들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제 결론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 서울 주택시장에서 수요 공급 균형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수요가 공급을 몇 배 초과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격이 오르는 거죠. 왜 그런지 조목조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급부터 보겠습니다. 공급은 심플하죠. 주택시장에서 공급은 주택 건설이잖아요. 물론 이 집을 가진 사람이 시장에 매물을 내놔도 공급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시장에 신규로 공급되는 물량은 건설한 물량이란 말이죠. 이 주택 건설 통계도 전문가마다 각자 다른 통계를 사용하는 것 같아요. 각자 자기들만의 어떤 소스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역시 가장 신뢰할 수 있고 객관적인 통계는 국토부 통계죠. 국토부 통계를 보겠습니다. 2019 주택업무 편람 374쪽을 보면 지역별 주택건설 실적이 나옵니다. 서울이 2016년 74,739채, 2017년 상당히 증가해요. 113,131채이고 2018년에는 거의 절반으로 급감을 합니다. 65,751채예요. 이 수치에는 이제 오래돼서 낡은 집을 헐고 거기다 새로 건축한 경우도 포함이 되고 재건축, 재개발이 다 포함돼요. 그래서 주택시장에 공급되는 주택은 이 수치의 절반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건설 수량의 절반을 공급으로 잡으면 2016년에는 3.7만 채고 2017년에는 5.7만 채, 2018년에는 3.3만 채가 서울 주택 공급 수량이 되겠습니다. 주택 수요는 공급과 달리 매우 다양해요. 가령 30대 중후반 되면 모인 돈도 상당히 되고 결혼해서 가족도 생기고 그러면 내 집 마련하려는 자연스러운 욕구가 생기죠. 40대, 50대 중에도 무주택자가 상당수인데 이분들이 경제적 능력이 생기면
자가주택 구입하려는 수요가 생깁니다. 이런 수요는 실수요죠. 이런 실수요를 제외하면은 투기 수요인데 시세 차익을 노리고 덤벼드는 수요들, 특히 다주택자의 주택 수요죠. 그 투기 수요 중에서 통계가 확실하게 발표되는 수요가 있어요.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등록입니다. 국토부가 매달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 임대주택 등록 수치는 발표를 하는데 그 중에서 서울이 얼마인지는 별도로 발표를 안 합니다. 그래서 추산을 하려고 합니다. 2018년 상반기에 그때가 임대주택 등록이 가장 활발했던 때고 가장 많이 임대주택 등록했던 때인데 그때 국토부 자료에 보면 이 서울 비중이 얼마인지 수치가 나옵니다. 상반기 중 등록된 17만 7천 채 중 서울이 6만 6천 채. 서울 비중이 37.3%예요. 이 비율을 전국 임대주택 등록 수치에 적용을 하면 2016년에는 7.5만 채고 2017년은 7.1만 채. 그러다가 2018년에는 14.2만 채로 정확히 2배가 급증을 합니다. 이 임대주택 등록하려면 시장에서 주택을 매입을 해야죠. 그래서 주택 매입 수요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수치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실수요 빼고 투기 수요 중에서도 일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완벽한 수치는 아니지만 서울 주택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 결정하는 중요한 수치를 우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들을 가지고 수요와 공급 상황을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이제 그 수요 공급 상황을 보면 실로 경악할 상황이 전개가 됩니다. 서울 주택 공급과 임대사업자 수요 비교한 표입니다. 2016년에는 수요가 공급의 2배입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이 증가해서 그 비율이 좀 낮아졌지만 여전히 수요가 공급을 앞지르고 있어요. 2018년은 믿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수요가 공급이 4배가 넘습니다. 신규 건설에서 주택시장 공급된 물량이 3만 3천 채예요. 근데 임대사업자가 매입한 건 14만 2천 채니까 신규 건설 물량 싹쓸이 했고 그러고도 10만 9천 채가 부족해요. 기존 주택 매물로 나온 것까지 싹 걷어갔습니다. 집값이 어떻게 됐겠어요? 폭등 안 하면 이상했을 겁니다. 임대사업자 주택 매입 수요 외에도 주택 수요는 굉장히 많습니다. 또 다른 투기 수요도 있고 실수요가 있죠. 30대 초중반 첫 내 집 마련 수요, 40대 이후에 무주택자 자가주택 구입 수요, 이런 실수요들이 2018년에 자기 집 마련 못했죠. 임대주택 매입 수요만 해도 건설된 물량에다가 매물 나온 물량 싹쓸이 해가서 더 이상 주택 매물이 부족한 상황이었어요. 주택을 구입하려면 폭등한 가격에 사야 되는데 그 가격에마저 매물이 부족한 상황이 2018년 서울 주택시장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주택 구입하지 못한 실수요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2019년으로 이연됐겠죠. 2019년으로 넘어와서 엄청난 대기 수요가 됐을 겁니다. 이게 바로 2019년 서울 주택시장 상황입니다. 2019년에는 임대사업자의 주택 매입 그리고 임대 등록은 줄었습니다. 아마 그래도 신규로 건설되는 물량하고는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난 3년간, 2018년은 물론이고 3년간 자기 집 마련 못한 실수요들이 엄청나게 대기 수요로 쌓여 있으니까 서울 주택시장의 수요 공급이 완전히 균형이 깨진 상태인 거죠. 그래서 작년에 9.13 조치로 대출을 틀어 막았어도 이 엄청난 대기 수요 때문에 아주 작은 요인만 있어도 서울 집값이 꿈틀대고 쉽게 강세로 돌아서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또 이상한 점이 있어요. 가격이 이 정도 폭등하면 매물이 나와야 정상이죠. 집 2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들이 엄청난 시세 차익을 실현하려면 매도를 해야 돼요. 근데 매물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 17년, 18년에 임대사업자가 매입한 서울 주택만 29만 채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싹쓸이 했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엄청난 시세 차익이 발생했죠.
그러면 시세 차익 현실화하려고 상당한 정도 매물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 그 이유가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임대사업자 세금 혜택 주면서 내건 조건이 8년간 매도 금지입니다. 8년 동안 팔지 말아라. 그래야 세금 특혜 주겠다는 거죠. 그 전에 팔면 그 엄청난 세금 특혜를 축소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싹쓸이한 임대주택 물량이 8년간 잠겨 있는 거예요. 수급 상황이 완전히 깨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공급은 오로지 신규로 주택 건설에서 시장에 나오는 물량밖에 없고, 수요는 임대사업자, 임대주택 등록하려는 수요 있고, 거기다가 더 큰 실수요자들 대기 수요가 엄청나게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요인이 없어도 집값이 꿈틀대고 상승세로 전환을 할 정도로 시장이 불안정한 상태라는 겁니다. 임대사업자들이 왜 2016년부터 서울주택 싹쓸이에 나섰는지에 대해서는 이전 방송에서 소상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긴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세금 특혜 때문이었죠. 2014년 7월에 이 박근혜 정부가 임대사업자에게 세금 특혜 제공한다 이런 정책을 발표하고 법도 바꿨어요. 그런데 이 문재인 정부가 촛불혁명으로 권력을 잡았으니까 모든 국민들이 그 세금 특혜 즉시 철폐할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2017년 12월에 이 임대사업자에게 부여하는 세금 특혜를 오히려 더 확대를 하고 안수를 더 떠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집 여러 채 사서 8년 동안 팔지 않으면 세금 거의 안 내게 해드리겠습니다 라는 국민 다수가 기대했던 거하고 반대로 정책을 수행했어요. 그래서 2018년에 임대주택 등록이 전보다 2배로 급증을 한 겁니다. 여러분, 결자 해지란 말이 있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 그리고 집권 여당이 서울 집값 폭등으로 고통받는 압도적 다수 국민들, 이 고통과 피해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게 당연한 일이죠. 방법은 매우 단순합니다. 임대사업자에게 베푼 이 엄청난 세금 혜택 취소하고 폐지하면 돼요. 그러면 그 많은 물량이 나올 겁니다. 서울 집값이 큰 폭 하락하겠죠. 이게 문제가 해결되는 매우 단순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이 그러한 행동을 신속하게 취하길 기대한다라는 말로 제 오늘 방송 결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저희 방송 내용에 공감을 하시면 구독을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